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60대 중반의 김영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편함을 열었다. 청구서들 사이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어머니, 저 살아있습니다. 49년 만에 용기를 냅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하지만 영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49년 전 그녀가 평생 숨겨온 그 비밀. 아무도 모르는, 아니 모두가 잊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 영숙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49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75년 겨울 21살의 영숙은 시골 마을의 조그만 여관에서 진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산파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떠났고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당시 미혼모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그녀는 죄인이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영숙은 밤새 울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다.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고아원 문 앞에 아기를 놓고 왔다. 작은 보자기에 싼 아이와 함께 쪽지 하나를 남겼다. 이 아이 이름은 민서입니다. 제발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영숙은 서울로 올라왔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우연히 만난 착한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에게도 나중에 낳은 두 딸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렇게 그녀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 되었다. 편지를 받은 지 사흘째 영숙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남편 김철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거짓말이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갓난아기가 울며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민서라고 합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49년을 살아온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중년의 여성이 된 딸이 전화를 건 것이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20년 넘게 찾았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묻어났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영숙은 멀리서 걸어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알아챘다. 자신의 눈매를, 자신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닮은 사람. 어머니,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숙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민서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다행히 초등학교 2학년 때 좋은 양부모를 만나 입양되었다. 양부모는 그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다. 하지만 사춘기 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다. 제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왜 저를 버렸을까? 매일 밤 궁금했어요. 성인이 된 후 민서는 친엄마 찾기에 나섰다. 고아원 기록, 보자기에 적힌 이름, 당시 여관 주인의 희미한 기억. 조각조각 퍼즐을 맞추듯 20년 넘게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당시 산파였던 할머니의 손녀를 통해 영숙의 소재를 알아냈다. 원망하세요? 엄마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거라는 걸.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영숙의 가족이었다. 남편과 두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영숙은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 수진이 우연히 엄마의 가방에서 민서의 사진을 발견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순간 영숙은 말문이 막혔다. 수지는 눈치 빠른 아이였다. 엄마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다. 엄마 설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영숙은 그날 밤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남편 철수와 큰딸 민정, 둘째 수진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여러분에게 숨겨온 게 있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49년 전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첫사랑, 임신, 출산, 그리고 고아원에 아이를 맡긴 이야기까지.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고통받아 왔는지를. 여보,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민정과 수진도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우리한테 언니가 생긴 거네요. 만나고 싶어요. 한 달 후 두 가족이 함께 모였다. 민서와 그녀의 양부모, 그리고 남편과 아들, 영숙의 가족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민서의 양어머니 박순희 여사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민서를 낳아주셔서 우리 가족에게 왔던 축복을 만들어주셨어. 그 말에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서도 두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해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두 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분 엄마가 계셔서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영숙의 두 딸들도 새로운 언니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수지는 민서에게 말했다. 언니 49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요. 그해 가을 영숙은 민서와 함께 49년 전 그 고아원을 찾아갔다. 지금은 보육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여기에 두고 갔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알아요. 엄마 이제 다 이해해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오래오래 서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영숙은 깨달았다. 비밀은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늦어도 드러날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민서 역시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시작을 이해하는 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49년 늦은 우리의 시작. 그래. 딸아,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49년의 공백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그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빛이었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